한강 가서 보면 한여름에도 아니면 한겨울에도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. 그 농구 골대 하나 있고 그 농구 골대에서 계속 혼자서 드리블하고 패스는 못하겠지만 슛을 한다던가 이렇게 연습을 많이들 하는데요. 막상 경기를 들어갔을 때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수비수를 제쳐야 할 때 내 몸이 잘 안 따라줘서 아쉬웠던 적 있으신가요? 혹시 빠르게 움직이려 했는데 발이 엉킨다든지 점프를 했는데도 높이가 안 나와서 찬스를 놓친 적은 없으신가요? 농구는 보면 정말 헝그리한 정신으로 길거리에서 그냥 골대 하나만 두고도 연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그만큼 열정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공 다루는 연습은 정말 많이 합니다. 그런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건요, 몸을 제대로 움직이는 방법. 그러니까 빠르게 달리고 정확한 위치에서 내가 멈추고 방향을 전환하고 점프를 높게 뛰고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것에는 좀 등한시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만 제대로 익히더라도요, 공을 잘 다루는 것과 같이 결합됐을 때 전체적인 실력이 훨씬 더 올라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. 단순히 볼만 열심히 다뤘을 때 막상 경기력 향상에 있어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,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, 실제로 그냥 보고 따라할 수 있을 만한 훈련 방법까지 영상에 담아 놓으니까요, 원리를 명확히 알고 싶은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, 난 머리 아픈 거 싫고 그냥 보고 따라하고 싶다, 이런 실전파이신 분들은 이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농구에서 몸 쓰는 방법, 농구는 빠르게 달리는 능력, 쉽게 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요, 농구는 작은 코트에서 많은 선수들이 움직이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, 상대방과 대치한 상황에서 좌우로 흔들면서 돌파한다던가, 그렇게 좌우로 돌파하려는 공격수를 막기 위해서 수비수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움직이곤 하죠. 그 수비수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발을 확 멈춘다든지 방향을 전환해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 멈추고 또 다시 튀어나가는 그런 방향 전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, 이런 움직임에서 중요한 건 몸을 다루는 기술의 기반이 되는 민첩성입니다. 그런데 민첩성이라고 하면 좀 모호하죠. 발을 빨리 움직여야지, 탄력이 있어야지,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, 그래서 민첩성 늘리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,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요 참 어렵습니다. 그냥 이런 훈련 해봐,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곤 하는데요, 이런 훈련 물론 도움이 되긴 하지만요, 정확한 원리를 알고 해야 실전에서도 빨라질 수 있죠. 그뿐 아닙니다. 느리고 굼뜬 걸 넘어서서 민첩성이 느리다,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경기력이 떨어지기만 하면 다행인데요, 이게 부상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급격한 가속도, 갑자기 확 줄이는 감속, 점프하고 나서 착지하는 순간, 이런 상황에서 모두 힘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, 그 각각의 동작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부위에 힘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요, 그렇게 잘못 가중된 힘은 부상을 당하기 쉽죠.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동작들만 잘 해도요, 농구를 하면서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, 이렇게 느끼는 갈증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불편하고 아픈 몸 때문에 하는 고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드실 겁니다.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알아볼까요? 실전 상황, 첫 번째 상황, 상대방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. 이게 되게 많이 맞닥뜨리는 상황이죠. 이때 어떻게 상대방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? 빨리 움직이면 됩니다.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네, 뭐 할 말은 많지만 그냥 믿고 걸으세요. 빠르게 움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몰라서 느렸겠어요? 그러지 않겠죠. 구체적으로 어떻게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느렸겠죠. 그 방법을 디테일하게 짚어보자면요,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발인데요, 이 자세를 한번 보시고요, 이 자세를 한번 보시고요, 어떤 게 좋아 보이시나요? 당연히 이렇게 해야 빠르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는 자세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. 두 번째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발인데요, 이 자세를 한번 보시고요, 그리고 이 자세를 한번 볼게요. 여기서는 이때가 더 유리한 자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빠르게 돌파할 때 상체 각도도 매우 중요하죠. 100m 달리기 선수가 튀어나가듯이 그렇게 움직이려는 쪽으로 숙여줘야 하는데요, 왼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면 왼쪽으로 상체를 숙여주고,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면 오른쪽으로 상체를 숙여줘야겠죠. 자, 이 포인트들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, 첫 번째 포인트인 발, 이게 진행 방향의 발이 어떻게 되는가인데요,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리를 길게 뻗어야 빨라지는 거지,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, 그랬을 때 이렇게 잘못된 동작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으면요, 지면 반발력 때문에 속도가 오히려 느려지게 됩니다.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요, 앞으로 뻗은 다리는 땅을 앞으로 밀어내게 되고요, 땅에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몸을 오히려 반대로 뒤로 밀어내게 됩니다. 결국 속도를 붙여서 나가려다가도 이 다리의 힘 때문에, 지면 반발력 때문에 확 느려지게 되는 건데요, 이쪽으로 가려다가 멈춰서 페이크를 주고 또 다른 액션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게 좋은 전략일 수 있겠는데요, 지금은 그냥 빠르게 앞으로 달리는
달리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달려야 할 때는 이런 동작이 좋지 않습니다. 앞으로 뻗은 다리는 몸의 아래쪽으로 조금 당겨오면서 딛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동작을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두 번째 포인트인 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, 이건 진행 방향 반대쪽에 있는 발, 이걸 어떻게 쓰느냐입니다.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발로 땅을 밀어냈을 때 땅이 그 반대 방향으로 몸을 밀어내게 되는데요, 다리를 좁게 벌린 상태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다리의 힘이 몸을 위로 밀어내게 될 거고요, 다리를 충분히 넓게 벌린다면요, 다리의 힘은 몸을 위쪽보다는 옆쪽으로 밀어내게 될 겁니다. 그렇다고 다리를 무한정 이렇게 벌리는 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요, 균형을 잡을 수도 없으니까요, 적당히 넓게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대략 어깨 너비 한 1.5배 정도? 한 2배 정도? 그 정도로 좀 넓게 벌리면서 땅을 밀고 나가야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아주 많이 벌리진 않더라도요, 세 번째 포인트, 상체 각도를 신경 쓴다면요, 자연스럽게 몸을 옆으로 밀어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체 각도도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첫 번째로 상대방과 대치하는, 멈춰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, 그 포인트를 말씀드려 봤는데요, 이렇게 멈춰서 가깝게 대치하기 직전의 상황, 움직이는 상황에서 방향 전환을 한다던가 달려나가던 속도를 확 죽여서 상대방의 리듬을 뺏는다든지, 예를 들면 풀업 점퍼라던가 말이죠, 이런 동작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,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 디테일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요, 앞서 측면으로의 움직임을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고 민첩하게 할 수 있는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대전제 원칙들이 있습니다. 그 포인트를 하나씩 좀 더 다시 짚어보자면요, 첫 번째, 이 자세와 그리고 이 자세, 이때가 더 빠르게 몸을 확 멈출 수 있고요, 그리고 두 번째, 이 자세와 이 자세, 발의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, 이렇게 했을 때 발을 더 잘 멈출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발의 어느 곳으로 디디면서 멈춰야 더 잘 멈출 수 있을까요? 물론 완전히 딱 한 곳만으로 딛지는 않지만요, 이곳 엄지발가락 쪽으로 특히 땅을 디뎌서 밀어내야 되겠습니다. 감속이라던가 방향 전환하는 이 상황들은요, 발이 퍼포먼스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죠. 이게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중요한 포인트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, 특히 엄지발가락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새끼발가락 쪽으로 땅을 딛는다면요, 발목이 강력하게 꺾이게 되면서 인대가 늘어나고 심하면 끊어질 위험도 있습니다. 부상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뿐만 아니라요, 힘을 주는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데요,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밀었을 때 좀 더 땅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게 되면서 달려나가던 속도를 멈추는 데 좋은 방향성이고요, 반대로 새끼발가락으로 땅을 밀어낸다면요, 힘을 주는 방향이 좀 더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죠. 땅을 아래쪽으로 밀어내게 되면서 달려나가던 속도를 멈추는 데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민첩하게 확 멈추기 위해서라도, 부상 없이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해서라도 발을 잘 신경 써서 땅을 디뎌야겠습니다. 이렇게 좀 짧지만 가속이라던가 감속, 그리고 방향 전환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들 한번 살펴봤는데요,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나면요,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엄청난 장점이 또 있습니다. 바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더 잘 읽을 수 있는 눈이 장착된다는 거죠. 상대방의 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, 그리고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, 이런 것들을 보면요, 얘가 이제 지금 왼쪽으로 가겠구나, 지금 왼쪽으로 가려는 건 페이크고 방향을 딱 전환하겠구나, 아니면 멈춰서 뭔가 슛을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하겠구나, 이런 순간적인 판단을 아무런 기준이 없을 때 봤을 때보다도 훨씬 더 빨리 잘 할 수 있게 되죠. 그래서 예측을 토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빠른 것 이상으로 상대방의 움직임에 대해서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. 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, 상체가 어느 곳으로 움직이려고 하는지, 이런 정보들을 인지하고 처리해야 하는데요, 물론 시합할 때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죠. 공도 봐야 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선수 말고도 또 다른 전체 경기 상황도 다 체크해야 되니까요. 근데 이런 원리를 어쨌든 알고 나면 그냥 그 전에 기준 없이 그냥 무작정 상대방을 뒤따라갔을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대처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속이라던가 감속, 방향 전환하는 메커니즘, 이걸 계속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, 그냥 머릿속에서 발이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되는구나, 발이 어떻게 갔을 때 어디로 움직이는구나,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만이라도 잘 익혀보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기하는 상황, 연습하는 시간은 많지 않더라도 연습에 들어갔을 때, 시합에 들어갔을 때 지금은 발을 충분히 못 뻗었네, 지금은 엄지발가락으로 잘 못 밀었네, 지금은 엄지발가락으로 잘 밀었어,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인지하다 보면 점차 맞는 방향성을 그렇게 찾아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농구에서 중요한 상황들을 많이 다뤄본 건데요, 근데 농구 얘기하면서 점프 얘기를 안 해도 되나?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그것도 한번 좀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점프들이 다 중요하지만요, 농구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슛이 있죠. 레이업이 그렇고요, 그리고 농구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인물 마이클 조던, 마이클 조던의 화려한 덩크를 만드는, 앞으로 달려나가다가 그 속도를 그대로 받아서 점프하는 상황, 러닝 점프라고 이야기하는데요, 그걸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,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. 이때 특히 중요한 건요, 페널티메이트 스텝입니다. 점프하기 전에 마지막 발,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요, 이때 다리의 각
각도가 매우 중요합니다. 다리를 앞으로 길게 그리고 뒤꿈치로 땅을 딛고 지체 없이 빠르게 발가락으로 땅을 밀어내야 합니다. 이 다리가 왜 중요하냐면요, 혹시 그 장대 높이 뛰기 본 적 있으신가요? 앞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다가 긴 장대를 앞으로 이렇게 꽂게 되죠. 그 장대의 탄력을 받아서 위로 엄청 높게 점프하게 되는 건데요, 이거랑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, 비슷한 느낌이에요. 앞으로 길게 뻗은 다리를 축으로 그 다리가 마치 장대처럼 작용을 해서 그 상태에서 위로 뛸 준비를 하는 거죠. 다리를 그냥 밑으로 딛게 되면 몸은 앞으로만 가게 되고요, 앞으로 충분히 길게 뻗어야 앞으로 달려나가던 가속도를 받아서 그 힘을 위쪽으로 추진하는 힘으로 전환해 나갈 수가 있죠.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, 점프하기 직전에, 몸이 땅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드는 이 무릎입니다. 무릎을 위로 충분히 높게 들어줘야 하는데요, 점프를 하는 순간에 몸 전체의 무게중심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죠. 이 무게중심이 왜 중요하냐면요,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무릎 위치에 따라서 몸 전체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무릎을 충분히 높게 들었을 때, 그리고 무릎을 충분히 높게 들지 않았을 때 이 몸 전체의 무게중심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, 애초에 점프를 시작하는 지점이 좀 높다면 당연히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높이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. 낮은 자세에서 점프를 시작했다면 점프를 시작하는 최종 도달점이 또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. 그래서 앞으로 달려나가다가 위로 높게 뛰는 이 러닝 점프 상황에서는 페널티메이트 스텝을 앞으로 좀 길게 뻗어주고 몸을 띄우기 직전에 무릎을 최대한 높게 들어주는 이 두 가지를 잘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. 이런 상황 말고도 다른 점프하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, 그 각각의 상황들에 따라서 조금씩 더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겠지만요,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다 담기는 너무 좀 길어질 것 같고요, 기회가 된다면 하나씩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농구할 때 중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살펴봤고요, 그럼 어떻게 연습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몇 가지 훈련 방법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, 첫 번째 방법입니다. 흔히 PT 체대로 하는 방법이죠. 정식 명칭은 점핑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, 다리를 넓게 벌렸다가 다시 모으는 형태의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과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리를 벌리고 땅을 밀어내게 되는데요, 순간적으로 다리가 모여져 있다가도 벌리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또 안쪽으로 모으려면 벌린 다리로 땅을 바깥쪽으로 확 밀어내야 안쪽으로 더 빠르게 잘 모아줄 수 있기 때문에요, 확 벌리고 모아주는 형태로 움직임을 해주면서 그 발을 벌렸을 때 땅을 밀어내는 감각을 익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, 기본적으로 다리를 넓게 벌리고 또 확 모아주고 이런 움직임들을 잘 가져가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,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지발가락의 중요성을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드렸었죠. 이 엄지발가락의 힘으로 발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그 밀어낸 발의 힘으로 다시 발을 안쪽으로 모아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. 가능하면 땅에 닿는 시간을 좀 짧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, 처음부터 빠르게 폭발적인 힘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요, 차차 익숙해지면서 점차 빠른 속도를 만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. 두 번째, 사이드 스텝. 특히 농구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움직임이 이 사이드 스텝 동작이기도 한데요, 이 사이드 스텝 동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점핑잭과 비슷한 형태로 그렇게 동작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. 발 바깥쪽으로 그렇게 땅을 밀어주시고요,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하는, 특히 중요하게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, 왼쪽으로 쭉 뻗은 이 다리를 최대한 길게 뻗어주시고요, 강한 힘으로 땅을 밀어내 주셔서 방향 전환하는 순간 멈추고 지체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다리를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그렇게 몸을 옆으로 빠르게 확 추진해 나가는 순간적인 돌파, 가속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을 해 볼 건데요, 다리를 벌리고 있다가 앞서 했던 두 가지 동작, 점핑잭이라던가 사이드 스텝이라던가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그 감각을 살려서 땅을 확 가속시켜 주시고요, 진행 방향에는 다리 왼쪽으로 가야 한다면 왼쪽 다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뻗는 것이 아니라 살짝 몸쪽으로 오히려 뒤로 당겨오면서 그렇게 땅을 기둬주시고 그 이후에 땅을 빠르게 박차면서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동작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시작을 하는 것도 좋지만요, 다리를 모으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다리를 확 벌리고 바로 옆으로 추진해 나가는 이런 형태의 훈련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 다음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달려나가다가 위로 점프하는 그런 훈련을 해주는 것인데요, 이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다가 위로 높게 점프하려다 보면 스텝도 꼬이기 쉽고 달려나가던
속도가 크다 보니까 부상을 당할 가능성도 좀 높은데요. 처음부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다가 위로 높게 점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보다는요, 한 발만 빠르게 앞으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앞으로 바로 점프하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. 자,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해보자면요, 농구에서 스피드, 민첩성, 순발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,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. 그런 건 타고나는 거지, 엄청 열심히 훈련해야 가능한 거 아니야? 뭐 프로들이나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.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. 그런데 아마 영상 보고 한 번쯤 따라해 보신다면요, 아주 짧은 시간에도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을 겁니다. 그렇게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재미를 느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할 텐데요, 타고나지 않으면 어때요? 그 타고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몸 상태에서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노력이 재미있는 거고, 그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걸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따라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빠르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 유용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올라온 영상들도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요, 한번 봐주시고요, 구독해 두셔서 앞으로 내용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뭔가 좀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, 근데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, 무릎이라던가 발목이라던가 이런 데가 좀 불편해서 적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, 이런 분들은요,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뵙고 변화를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,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